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판소리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 이렇게 지금 인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젊은 날 저희 아버님께서 흥얼거리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판소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동초제를 알게 됐고 동초제를 보면 여러 가지 그 판소리 5바탕을 다 했는데 특히 이제 수군가는 잘 알다시피 저하고 맞는 동물을 주제로 한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5바탕이 있죠. 판소리 5바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친숙한 사랑가가 들어있는 춘향가가 있죠. 춘향가는 무엇을 노래했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정열, 사랑, 지조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제 문제로 어렵지만 경제 문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흥보가죠. 흥보가는 거기에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청가는 효도죠. 그런데 수군가는 무엇을 노래했느냐? 가장 첫 줄에 있듯이 충입니다. 충성을 끊임없이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희극적 요소로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우리한테 주는 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되 끊임없이 충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동물을 가지고 했으니까 사람 눈으로 바라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처지에서 바라본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바라보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가고 있는 것이 수군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판소리를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면에는 많은 중국 고사와 지명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한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분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야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될 게 더 많아졌죠.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판소리를 접근해 보니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판소리 이 자체가 제가 인문학을 강의하지 않더라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또 해석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군가는 용왕의 질병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용왕은 무슨 질병을 앓았을까? 저는 당연히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수의사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처지니까 진지하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과연 용왕은 무슨 병을 앓았을까? 그래서 이 강의 말미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저희 수의학적으로 바라본 용왕의 질병. 그래서 이 병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용왕이 언제부터 질병을 앓았는가 하면은 동초제 첫머리에 나옵니다. 세제 지정 갑신년 만춘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낙성년을 배선하여 그러면 연호가 세제 지정일 때가 언제냐? 원나라 순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신년은 1344년에 해당합니다. 서기. 우리가 연호를 이제 따지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늦은 봄 그러면 음력으로 얘기를 했을 테니까 3월 말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덕전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남해 광리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남해 바다 용왕입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 북해 바다, 동해 바다 용왕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왕만 오느냐? 같이 따라오는 신하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주제 술과 고기에 함께 노래랑 섞어서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왕이 그 병이 걸렸다면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각종 치료를 다 하려고 애를 다 씁니다. 뭐 양기가 부족한지 이런 조치를 다 취해봤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늘에 계신 선의도사가 이 복숭아를 얻으려고 오다가 풍편에 이제 풍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결에 그러면 즉 소문에 용왕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병차 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쓰는 적용하는 진맥과 약을 처방합니다. 그랬더니 나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안 나았겠죠. 당연히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과 침약으로 다스렸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쭉 음양의 오행의 이치를 따져 보니까
토끼 간이 맞겠다. 그래서 토끼 간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고 이렇게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판소리니까 우리 명창분의 지금 그 도사가 왜 토끼 간이 약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사 다시 맥을 볼게. 두 소매를 딱 거치고 양수를 던지더러 왼 몸을 만지더니 앞으로 나앉아 안색을 살핀 후에 용왕전 여자 어대 존귀하신 대왕옥체 인생과는 다른지라 사람이라 어느 곳은 오장육부인 난병을 존간척 백을 보면 부침지사의거니와 대왕의 귀한 국체 개디라서 침자거리요 안치가 경롱하되 돌과 바위를 못 보시고 양각이 칭이 헝어여 말소리 뿔로 듣고 턱 밑에 한비들이 거실로 붙었기로 분을 내면 일어나고 입속이 여의주가 조화를 부리우니 몸을 좁게 허거들면 못속에도 잠겨있고 변화를 하면 하늘에도 올라가고 용맥을 쓰자보면 태산을 부수고 대해도 뒤집으며 운모가 시하여 병력이 후리후기라 이 형제 이기상에 인갑이 굳었으니 혈지침을 안 받으며 화식을 하노신지 당약이 부당한 듯 인간로 침략을 온 구할 길이 없나이다. 신롱씨가 300초 시의학이었으며 황제 소문 의학인문 동의보감이 있다 해도 대왕에게 당한 약은 구등이 없사온디 하늘을 살피었고 이치를 생각하온즉 진세간에 천련된 퇴간이 아니오면 염라대왕이 동성상촌이요 강림사자가 외사촌 남매가 아니라도 누르황 세암천 돌아갈기 허겄나이다. 용왕이 묻자오되 어찌 신롱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었고 퇴간이 어떻게 약이 된다 하시니까 약은 상생삼국으로 쓰는 법이 온바 덕기라고 하는 것이 묘방을 맞돌기로 부상의 근개 울고 낯빛이 저은 날때 양기를 받아먹고 월궁에 들어가서 개수다 묵은 얼수 끝장센 약지를 쪼고 은기를 받아먹어 일정을 하고 명기우지 간경에 들었으며 묵속한 허여쌉기 간경에 준 거로 토끼가 눈이 밝고 벼루를 병시라 허금던데 용왕은 진이요 토끼는 요라 요구서는 무기요 가인지는 양뚜거니 어이상극이가 아니고며 갑인지는 대강소요 근간사는 원수국이라 묵국토 허고 수생무고였으니 대간고 자식 오면 환우가 즉창하여 장생불사 걸 것이요 만일 그약 아니고면 화타와 변자기가 좌우로 무시와도 회추누드를 못하오리다. 그때 판소리 들어보시니까
좋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용왕이 과연 어떤 동물인가 이런 상상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타난 외부 형태적 모습을 보면 어떤 동물일까 상상이 갈 겁니다. 일단 꼬리도 있고 가장 큰 특징인 비늘도 있고 아까 그 창 속에서 나왔지만 귓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뿔이 양각이 쟁령하여 이게 두 뿔이 높이 솟아 그 뿔로 이제 소리를 듣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영린이라고 아시죠? 턱 밑에 한 비늘이 거꾸로 붙어 있었다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병력이 호령이다. 이 한번 소리 내는 것이 굉장히 천둥 소리 같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안개를 동반하고 다니고 있고 자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조그맣게 만들고 싶으면 여의주 때문에 몸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못 속에도 들어가 있고 힘을 발휘하고자 하면 태산도 부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저는 이제 해부학을 담당하고 있는 형태학자로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파충류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제 돌아가셔서 혹시 그 전부 파충류 사진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용의 콧구멍은 아마 악어 콧구멍을 좀 닮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뿔이 우리 눈이나 귀 쪽 뒤쪽에 해당하는 부위에 뒤로 솟아 있는 뿔처럼 돌기가 있는 파충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늘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지동물에서 다리의 그 발가락 기본 형태가 5지열이거든요. 5지열이 있는데 용은 이제 3발가락일 수도 있고 4발가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이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은 종합해보면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밝혀놓은 파충류들 모습을 모두 하나씩 이렇게 합쳐놓으면 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은 파충류다 이렇게 했고요. 파충류는 지금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고 계신데 그 오줌을 배설할 때 요산, 근데 그 요산 배설이 안 좋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관절염처럼.